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1시간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이 제 영상을 보았을까요? 약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조금 오를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23,000불까지는 갈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오늘 22,500불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21,500불 정도 합니다. 1시간 차트를 갖고 온 이유는 지금 지지 저항을 한번 봐보려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22,500불까지 갔다가 맞고 떨어진 거는 이쪽 지금 매물대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요게 깨져야 돼요. 요게 정확히 22,800불. 요게 깨지면 어디까지? 요 라인까지 갈 수 있습니다. 27,800불까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23K를 보고 진입을 하란 이유였어요. 요 라인을 깨주면 27,800불까지는 그냥 고공행진을 할 수 있어요. 쭉! 그러면 이 구간을 충분히 알차게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27,800불에서 한번 걸렸다가 얘를 가볍게 제껴주면 어디까지? 30,000불까지 갈 수 있습니다. 30,000불, 30K, 30K가 약간 지금은 많이 막혀 있죠. 그런데 얘를 뚫으면 33K까지, 33K를 뚫으면 이제 40K까지 간다는 거죠. 저는 40K까지 가는 거 보고 던질 거예요, 단타 씨들. 그래서 요번에 치는 단타는 조금 오래 갖고 갈 수도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어쨌든 비트코인이 제 영상을 본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도 누른 것 같아요. 토요일이라 좀 까불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웃어주세요. 제가 막 웃기려고 하는데 안 웃어주시면 그것도 난감하잖아요. 비웃더라도 좋으니까 토요일인데 웃읍시다 우리가. 예. 뭐 어쩌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2,800불을 깨면 그때 진입. 그리고 단타를 하실 분들은 비트코인이 27,000불에서 던지세요. 여기서 한번 또 저항을 맞고 떨어집니다. 어쩌면 23K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27,800불을 깨면 30,000불까지, 30,000불까지, 그리고 30,000불이 깨지면 33K, 그리고 40K. 저는 타깃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거의 2배 수익이죠. 20K에 탔으니까. 그런데 27,800불만 깨주면 42K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비즈니스 신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조차도 지금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지 않은 것은 투자자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점점 지금 언론 그리고 미 정부의 정책 위반자들까지 게리 겐슬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규제, 살 놈만 살아남는다. 거품이 이제 다 빠졌다. 이제 진카들만 상승을 한다. 제 말이 맞죠? 봐보세요 한번. 어떻게 시장이 변하는지. 이제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더라도 비트 흡공에 따라서 전체 알트코인이 상승하지 않을 겁니다. 거품이 다 빠져버렸고 소비자들의 지식이 높아져 버렸어요. 이제 진짜 갈론만 간다는 겁니다. 지금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시기가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 40,000불이 그 시점이에요. 40,000불까지는 같이 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000불이 넘어서면 특정 알트코인만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리플을 자꾸 이야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비트코인 상승장에는 리플이 먼저 해결이 될 거예요. SEC와의 소송이 정리가 될 겁니다.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떤 놈이 갈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리플 사지 마세요. 주말에는 그냥 사지 마시고 놓으세요. 예. 편안하게. 너무 그 자존감 떨어져 있지 마시고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전 세계 그냥 내놓으라 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다 모질이 됐잖아요. 추매도 안 하고 평단도 안 낮추고 그냥 관망만 하고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요새 좀 보니까 유튜브 광고에서 여러분들 현혹하는 광고들 많아요.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 코인에 쳐다도 보지 마세요. 제 영상 외에는 다
광고를 건너뛰기 하세요. 그리고 제 영상은 광고를 좀 봐주세요. 아, 그러면 또 이상한 코인 사게 되나? 참 난감하네요. 월드스트리트 편집위원회는 크립토 투자자들은 최근 큰 손실을 입었지만 시장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 여기서 진화한다는 거는 소비자들의 지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투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많은 금융회사는 혁신을 좋아하는 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놈의 게리 겐슬러가 삽질만 하고 있다. 너무 규제를 하고 삽질을 많이 해버리면 미국이 뒤처질 수 있다. 규제와 같이 따라오는 건 혁신을 방해하는 요소죠.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죠. 자동차가 위험하다고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시대에도 발전을 할까요? 결국 그 나라, 그 국가는 뒤처지게 되겠죠. 제가 빨간 깃발 법령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드린 적 있죠. 영국에서 자동차가 가려면 말을 위협하고 소음이 크니까 50m 전방에서 빨간 깃발을 들고 자동차가 가고 있음을 인지시켜줬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1870년대 자동차가 처음 보급되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자동차를 빨리 누구나 탈 수 있게끔 만든 미국이 전 세계 기축통화국이 됐잖아요. 지금 정책 입안자들이 해야 될 일은 거기에 대한 빠른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게리 겐슬러가 SEC가 끊임없이 규제만 한다면 결국 미국은 중국에게 밀리는 혁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을 싫어할까요? 비트코인 ETF는 승인을 거부했고 그는 또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암호화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여기 안에 내용 봐보세요. 그런데 얼마나 이 게리 겐슬러의 생각이 어폐가 있는지. 자, 비트코인 ETF는 승인을 안 했어. 그런데 비트코인만 암호화폐라고 취급을 해요. 그런데 봐보세요. 비트코인 및 그가 언급하지 않은 기타 일부 디지털 자산만 암호화폐로 분류될 수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것.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것이다. 말을 그냥 아주 비비 꽈서 아주 피해 가려는 이 정책 입안자, 어떻게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어떻게든 비난을 받지 않으려는 이 게리 겐슬러의 잔머리가 그냥 아주 짜증이 납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전인자들도 다들 암호화폐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또 골 때리는 이야기를 해요. 투자자들을 진정 보호하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리고 지금 CFTC와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게리 겐슬러는 시장의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다. 시장의 투명성. 비트코인이 투명한가요? 주체자도 없는데. 그리고 게리 겐슬러에 따르면 시장은 항상 위험이 있지만 암호화 회사는 투자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완전하고 공정한 공개를 제공해야 된다.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비트코인이 유일한 암호화폐라면서 비트코인이 완전하고 공정한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완전하고 공정한 공개를 하는 코인이 전 세계 유일한 게 뭡니까? XRP잖아요. 유일하게 중앙 집권적인 코인. 그런데 그가 말하는 완전하고 공정한 공개 코인과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이게. 이렇게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니까요. 비트코인만 완벽하게 암호화폐다. 그런데 완전하고 공정한 공개를 해야 된다. 뭐야 이게. 그리고 완전하고 공정한 공개를 한 코인 하나만 지금 SEC 잡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를 아주 잘 아는 놈이에요. 놈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제가 게리 겐슬러의 강의를 여러 번 들었어요. 아주 암호화폐를 잘 알고 블록체인과 디파이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뭡니까? 어떻게든 대중의 유혹을 피해가고 그리고 언론에 나쁜 기사가 쓰여지지 않게끔 하는 이 미디어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드냐? 대중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대중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거라는 이런 네 가지 없는 정말 공정하지 않은 그의 생각.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무시하지 않아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미디어, 매체에게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는 하락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 지금 뭐 암호화폐를 투자하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쌓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비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잖아요.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 기술이 인류에게 쓰여질 거고 무시하지 못하고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려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는데 봐보세요. 일국의 법무부 장관 그리고 작년 우리나라 금융위원장 은성수, 제가 그저의 영상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어른이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완전히 그냥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하대한 말이잖아요. 니네들은 아무것도 모를 거야. 내가 이 한마디 하면 니네들 또 던질 거야. 전 세계 수많은 미래 경제학자 그리고 암호학자 그리고 인플루언서들, 미래를 내다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일국의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일국의 금융위원장은 아무 지식도 없으면서 무서우니까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이 시장을 없애려고. 왜 그러겠어요? 이 시장이 들어오면 너무나 편하게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안 벌릴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안 벌릴 것 같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압력을 넣겠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뱉은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은행 시스템 붕괴되겠다. 지금 너무 편하게 돈을 벌고 있는데 이상한 게 지금 계속 커질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네가 한마디 해. 그런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말들이 우리나라에서만 나왔겠어요? 미국에서도 충분히 한마디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 있겠죠.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봐보세요. 이제 게리 겐슬러가 말을 했던 이 한마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토큰, 그리고 완전하고 공정한 공개. 완전하고 공정한 공개는 결국 탈중앙화가 싫다는 거예요. 탈중앙화 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개인정보 보호를 하면서 그 누군가는, 소수 집단은 그 블록을 내다보고 잘못된 거래, 부정한 거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중앙 집권적인 코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리플이에요. 자, 그러면 답이 나왔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지만 왜 SEC에서 XRP를 지금 홀딩하고 있을까요? 리플의 가격을 막고 있을까요? 결국 미 정부에서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많은 암호화폐가 인류에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25개, 30개, 15개, 20개면 충분해요. 그 중에 가장 큰 대장주가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리플이 될 거라는 거죠. 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금속을 갖다 주고 어떤 걸 사용하겠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금은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구리가, 알루미늄이, 납이 어쨌든 실생활에서는 훨씬 더 필요한 금속이죠. 암호화폐도 똑같다는 거예요. 디지털 골드는 그냥 상징성을 갖고 있는 코인이고 결국 실생활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일 것들은 뭡니까? 디지털 안에서. 그게 리플이라는 거죠. 너무나 쓸 공간들이 많잖아요.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결국 리플을 SEC가 잡고 있는 이유는 쓰기 위해서 잡고 있는 거라니까요. 완벽하게 정당화 시켜놓고 완벽하게 명확성을 쥐어주고 그리고 걔를 오픈해서 블록체인 혁명을 이끌려는 거겠죠.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충분히 주말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